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무줄 몸무게의 결과는 비만입니다. 고무줄 몸무게는 말 그대로 고무줄같이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을 고무줄 몸무게라고 합니다. 고무줄 몸무게를 이해하려면은 내 몸무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무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뼈, 근육, 장기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50%가 되죠. 이 뼈, 근육, 장기의 무게는요, 쉽사리 또는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려면 보통 3개월 걸리고요. 줄어드는데도 뭐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잘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지방이죠. 제가 30%라 그랬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30%고요. 물론 이보다 적은 사람, 이보다 많은 사람이 있겠죠. 태어날 때는요, 모든 깎는 아기는 지방량이 15%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제가 본 최고의 지방률이 높은 사람이 57%였습니다. 몸무게의 반이 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날씬한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몸무게의 57%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뼈, 근육, 장기가 얼마나 작겠어요. 네. 이런 경우를 갖다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물입니다. 물은 전체 몸무게 20%인데요. 여기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또는 림프액 그리고 간질액이라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물, 이것을 합쳐서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데 그 무게가 전체 몸무게 20%가 됩니다. 그런데 물은 사실은 세포 외액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방세포 그리고 근육, 장기세포에도 다 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 물이 들어있는 물을 세포 내액이라고 하죠. 그 물은요, 세포 내액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합치면은 전체 무게 한 40%가 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무게는 바로 세포 외액, 20%에 해당되는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이게 늘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붓기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또 몸무게를 구성하는 게 내가 먹은 음식량, 그리고 내가 소변을 보았냐, 안 보았냐, 대변을 봤냐, 안 봤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체중을 재보면은요. 그 변화는 1 내지 3kg가 됩니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내가 옷을 입고 있다면은 무거운 옷을 입었냐, 가벼운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잰 체중이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5가지가 체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내 몸무게는 4가지죠.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중을 재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재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적합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을 보고 같은 옷을 입은 상태 내에서 같은 저울로 체중을 재는 것이죠. 자, 내 몸무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셨으니 고무줄 몸무게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는 하루 또는 2, 3일 만에 1 내지 3kg가 순식간에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체중이 변하는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몸무게 구성 요소 중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하고 변무게, 두 번째가 물무게입니다. 지방 무게하고 뼈, 근육, 장기의 무게는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체중을 자주 잽니다. 아침 저녁으로 잰다든지 하루에도, 아니면 매일 잰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꾸 체중을 확인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따가 이제 완충일에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첫 번째 할 일이 체중을 자주 재지 않기입니다. 뭐 아주 자주 재봐야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3, 4일에 1번 정도 재면은, 같은 조건으로 같은 시간에 재면은 가장 이 문제를 갖다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주말 주중 고무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월요일이 됐어요. 그런데 체중이 늘었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주중에 또 살을 뺍니다. 그리고 또 주말을 보냅니다. 월요일 되니까 또 체중이 늘었어요.
또 뺍니다. 이를 반복하는 것을 주말, 주중, 고무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네, 주말에 과식을 합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 싶어서 주중에 덜 먹습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즉 절식을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요, 일주일 정도의 변화니까 대부분이 지방의 변화입니다. 지방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이죠. 일부는 물론 물의 변화도 있기는 합니다. 네, 세 번째 경우는요, 몇 개월에 걸쳐서 또는 몇 년에 걸쳐서 5 내지 10kg 또는 그 이상의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이 경우는 거의 뭐 지방의 변화죠. 네, 지방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이 늘었다 줄었다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요, 뼈, 근육, 장기의 무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계약 체중이라는 겁니다. 네, 계약을 하면은 계약에 맞춰서 그 체중까지 내가 빼는 거거든요.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이 없으면은 찌우고 있다가 계약을 하면 빼는 겁니다. 네, 누가 그럼 그렇게 할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연예인입니다. 아마 그런 연예인이 그렇게 했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예인이 계약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에 맞는 몸무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몸매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를 악물고 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권투 선수 또는 격투기 선수, 이분들은 이제 체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중이 있습니다. 그 체중 못 맞추면 아예 실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쪄 있다가 이제 시합날이 다가와서 개체량 할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또 이를 악물고 빼죠. 그런데 또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네, 그분들은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죠. 네,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빼긴 뺍니다. 그런데 유지를 못하죠. 다시 찌웁니다. 또 얼마 있다가 또 뺍니다. 또 다시 찌웁니다. 또 뺍니다. 또 다시 찌웁니다. 네, 이게 또 나는 고무줄 몸무게라서 내가 언제 또 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고무줄 몸무게. 지금은 고무줄 몸무게인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림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요, 결국에 가서는 더 찌우게 됩니다. 그러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내 체중이 고무줄 몸무게로 왔다 갔다 한다. 네, 이런 분들도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찌운다는 거죠. 그러거나 내가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지금 비만인 분들, 시작할 때는 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통통했죠. 근데 좀 날씬해 볼까 하고 뺍니다. 그래서 날씬해졌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찌우거든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보다 더 찌운다는 겁니다. 어이쿠, 큰일 났어. 그렇지만 이게 바로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그대로 지내다가 다시 또 뺍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찌우죠. 또 그렇게 지내다가 또 뺍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지금 비만이 되는 것이죠. 네, 어떤 경우든 고무줄 몸무게의 최종 결과는 바로 비만이 됩니다. 이 고무줄 몸무게의 원인이 뭘까요? 네, 고무줄 몸무게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체질도 아니죠. 갓난아기나 아이들이 고무줄 몸무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어요? 전부 다 후천적입니다. 자라면서 내가 몸무게에 관심이 있고 내가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고무줄 몸무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무줄 몸무게의 첫 번째 원인은요, 만성 탈수입니다. 만성 탈수라는 것은 아까 제가 20%의 세포 외액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전체에서 2% 정도가 3개월 이상 부족한 상태. 이게 이제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이 만성 탈수가 되는 원인은요, 커피차 음료만 마시고 물을 안 마시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요, 물이 2잔이 빠져나가고요. 차 한 잔 마시면 물이 1.5잔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음료 한 잔을 마시면 물이 1.2잔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물을 안 마시고 커피차 음료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물이 빠져나가서 바로 만성 탈수가 되는 겁니다. 2%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차이를 냅니다. 우리 세포는요, 물이 있어야만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이 돼요? 세포들이 한계 상황에서 활동을 합니다. 허덕허덕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항상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을 덜 마시잖아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물을 축적을 합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은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변량이 확 줄어들죠. 그런데 그때 느껴지는 것은 물을 내가 안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붓습니다. 내분이 놀라서 물을 축적하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물을 갖다가 계속 충분히 마셔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몸이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하구나 배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을 안 마시던 분이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처음에는요 붓기가 있죠.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몸이 붓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쫙 빠져나갑니다. 네, 몸이 안정이 되니까. 네, 첫 번째 이유가 만성 탈수. 그 이유는 커피차 음료만 마시고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이유는 다이어트 때문입니다. 네, 다이어트는 근본이요. 첫째가 욕구의 억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게 다이어트죠. 네, 골라 먹기, 가려 먹기, 네, 다 이게 식욕 억제입니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말라는 게 식욕 억제죠. 두 번째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기력을 다 소진합니다. 네, 안 먹으려고 또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관리를 하려고 내 기력을 다 소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이어트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식욕이 억제된 상태, 기력이 소진된 상태죠. 그러니까 빵 터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죠. 네. 용수를 튀어오르듯이 그냥 과식,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걸 갖다가 합리화 한 말이 요요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몸맘삼 원인입니다. 힘듦과 지나침, 그리고 뇌과로. 뇌과로는 생각 과다, 그리고 감정 과잉. 이것을 뇌과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잘 쉬지 못함, 잘 자지 못함. 네 번째가 예민한 몸맘. 이게 이제 몸맘삼 원인입니다. 자, 고무줄 몸무게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훈련은요, 당연히 내 몸만 세로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몸만 세로 훈련은요, 네.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무엇을 해도 10% 덜해서 남기기입니다. 뭐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놀기를 하던, 모임을 하던, 운동을 하던, 덜해서 남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내 기력을 쌓아가게 되겠죠. 뇌 과로인 분들은 뇌 심을 해야 되겠죠.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생각 줄이기, 스마트폰 줄이기, PC 줄이기, TV 줄이기입니다. 그래서 뇌에다가 휴식을 자꾸 주는 것이요. 쉬지 못하는 분들은 쉼 훈련,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을 합니다. 예민한 몸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둔감 훈련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내 몸만 새로 훈련을 하고요. 두 번째 훈련이 물 2리터 더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더 마시기. 이미 물을 마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커피차 음료 마시는 분들은 물 마시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물 맛이 비리다든지 아니면 먹는 김이 안 된다든지 네, 이런 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는 좋아하는 음료를 마신 직후에 바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뭐 반컵이건 한 잔이건. 네, 이건 쉽습니다. 해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음식 또는 음료에 이어서 물을 마시는 거니까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1, 2주를 해보시면은요, 나중에는 물을 갖다가 따로 마셔도 물에 잘 먹힙니다. 네, 처음엔 그렇게 안 먹히던 것이, 네, 시작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가 먹기 훈련입니다. 같은 시간에 먹는 거, 이걸 이제 주식이라고 하고요.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는 걸 갖다가 간식이라고 합니다. 뭐 자다 깨다 먹는 것 이것도 간식이고요. 야식도 간식이고요. 네, 이렇게 내가 먹는 게 주식이냐? 주식은 내가 정한 시간에 반드시 먹는다. 간식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먹는 게 주식이다, 간식이다라고 정하고요.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는 그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만큼 그 순간에 먹는 거죠. 네, 단지 머릿속에 주식이다, 간식이다 이렇게 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식거리로 주식을 해도 됩니다. 밥, 빵, 뭐 아이스크림 심지어는 아니면 커피 한 잔, 물 빼놓고는 전부 다 음식이거든요. 이렇게 간식거리로 주식을 해도 되고요. 거꾸로 밥, 반찬, 국으로 간식을 해도 됩니다. 그 음식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먹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관리를 하지 않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이거 살찌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기 훈련을 하셔도요. 일부의 사람들이 찌우기는 합니다. 그래도 많이 찌워봤자 2주에 1 내지 3kg 정도밖에 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은 안 찌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내가 억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감량을 해도 되게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먹기 훈련 갖다가 이게 의심스러워 하면서 합니다. 이래도 될까? 뭐, 안 될 텐데. 이렇게 그냥 생각이 많으면서 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져요. 이분들은요, 계속 찌우게 됩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주 정도는요, 그냥 그대로 해보세요. 네. 이런 먹기 훈련을 갖다가 주식 간식만 가르면서 먹고 싶은 거를 먹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드시라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제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좀 비속어 같은데요. 드실 때 꼴리는 대로 드셔라.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이미 비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들은 이제 감량을 하셔야 되겠죠. 감량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이 대부분이 하는 다이어트,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닥터가 제시하는 감량 다지기 훈련입니다. 이것은 글을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요, 욕구의 억제입니다. 반면에 감량 다지기는 욕구의 충족이 되죠. 다이어트는 기력을 소진시킵니다. 반면에 감량 다지기는 기력을 쌓아서 훈련을 합니다. 다이어트에는 다지기라는 게 없죠. 감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감량 다지기에서는 다지기를 맞춰야 감량이 끝납니다. 다이어트는 조절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량 다지기는요, 한 번에 훈련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훈련 자체를 즐기는 거죠. 다이어트는 내가 먹는 선택한 식품, 약, 한약, 시술 등의 효과가 되겠죠. 반면에 감량 다지기는요, 순전히 나의 능력이 됩니다. 감량 능력, 다지기 능력. 다이어트의 결과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비만 또는 비만이 아니더라도 평생 관리를 하게 되죠. 평생 주의를 하고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반면에 감량 다지기는요, 원하는 내 몸맘이 결과가 되고 그 이후로는 내 몸이 알아서 합니다. 네, 그동안 내 몸무게가 고무줄이었나요? 그 결과는 비만입니다. 체질이다 또는 또 뺄 수 있다 보다는 한 번의 감량 다지기 훈련으로 원하는 내 몸맘을 만들어 보세요.